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제 진행 안 빠질 겁니다. 아니 왜요? 안 빠질 겁니다. 하필이면 꼭 부동산 주제 할 때만 제가 빠지게 됐는데 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 2%만 없으면 부동산 주제도 괜찮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아니 꼭 계셔야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나니까 두 분 그래요? 중에 한 분 계셔야죠. 휴가 가실 때 마음 놓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네, 오늘 연말정산인데 뭐 그 뻔한 얘기 갖고 오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방금 전에 물어보셨거든요. 연말정산이니까 연말정산? 진짜 표정 딱 이렇게 예. 굉장히 혐오한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런 얼마나 걸 잘하나 봤어. 보자 그런 반응이죠. 네. 예. 연말정산이 뭐 공부할 게 있으면 있다 한들 굳이 저것 때문에 김현우가 혹시 뭐 스페인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배웁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연말정산이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썸네일의 제목도 정했어요. 네. 2%를 연말정산으로 화나게 하기. 아마 이게 화낸다 화내 이제. 예측이 됩니다. 어제부터 기분 안 좋으셨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화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흥분하게 하기. 네. 또 하나는 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네. 저녁에 갑자기 없던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12월까지 아직 연말정산 조금 남았잖아요. 12월 예,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연말정산은 1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와서 뭘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예, 이미 자 이제 내일 이미 시험이야. 게임셋. 예, 근데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예. 수성사인펜 챙겼나? 뭐 이런 거 챙겨야 되는 거고 사실은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뭘 할 거는 없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융상품에서 연말정산 우리가 세액공제 받는 거 혹은 소득공제 받는 거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가입해가지고 이거 납입할까 말까 어떤 게 더 네. 유리할까 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매년 요맘때 나오잖아요. 네. 매년 요맘때 나오고 연초에도 나오는데 뻔해요. 뻔합니다. 네, 뻔한데 그렇게 뻔한 걸 매년 들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저는 사실은 2009년부터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지. 네. 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늘 연말정산에 가려져서 그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사실 항상 묻히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왜 종합적으로 그런지 알아요? 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이 더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더 많은데 네. 왜 연말정산 뉴스만 나올까? 왜죠? 기자들이 연말정산하니까. 기자들은 종합소득세 안 내거든. 기자들도 뭔가 다른 사업소득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하게 해야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 네. 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좋아요? 네네. 예. 뭐 연말정산 IRP하고 연금저축 가입하시면은 뭐 세액공제 받는 건 다들 아시죠? 예. 그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짧게 한 번만 해줘요. 짧게요. 아주 짧게. 예. 귀찮은데. 치겠다. 연말정산 때 우리가 연금저축이라는 걸 가입하거나 혹은 IRP라는 걸 가입하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16.5% 많게는 그런데 소득이 5,500을 초과하면은 16.5%가 아니라 13.2% 어쨌든 많이 해준다. 그걸 돌려준다 세금을. 세액공제예요 이건. 예. 그래서 100만 원을 납입하면 16만 5천 원의 세금을 깎는다. 깎아준다. 그래서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납입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네. 400만 원에 16.5%인 거고 그다음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혹은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이렇게 납입할 수 있다. 그거의 혜택이 그만큼 있고 그 300만 원, 400만 원. 그렇죠. 따로따로 하면 300, 400.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 합쳐서는 합쳐서 700인데 IRP만 700만 넣으세요. 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저축은 뭐 100만 원 넣고 IRP에 뭐 600만 원 그렇죠. 넣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그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연금저축
왜냐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을 꺼내 쓰기가 연금저축이 예.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해지도 되고 이거는 우리 그 언더스탠딩 안에서 IRP 찾아보시면 예전에 네.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거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일단 오늘은 그런 요약 정도만. 자금의 유동성이 연금저축이 조금 더 있고 IRP는 돈 필요할 때 와장창 다 끼야 되고 그리고 얘를 상호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건 55세 이후에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융상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더라도 연금저축 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ETF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면은 IRP 쪽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그건 뭐 추천드린다. 기본이다. 네. 그거는 웬만하면 해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해라. 700만 저는 원까지 연금저축 해라. 소득공제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안 네. 하시죠? 좋은데. 뭐 발목 잡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선택이기는 하나 확정적으로 16.5% 돌려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다만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거는 있어요. 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많게는 5.5%. 그게 나이를 먹으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70세는 4.4, 뭐 80세는 3.3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냥 5.5 생각을 하시되 납입할 때 납입한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연금소득세를 낼 때는 전체 원리금의 5.5%를 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더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그리고 얘는 깨게 되면은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를 대부분 그 이상을 토해내기 때문에 장기 저축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강제성도 일부 부여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은 하는데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400 꽉꽉 채우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나 하고 저도 꽉 안 채우거든요. 네.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그거 하면 700까지 되는 거예요? 700까지도 됩니다. 16점 몇 퍼센트? 16.5%. 왜냐면 15% 플러스 지방세 1.5.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넣으면 네. 16만 5천 원을 일단 그냥 받는 거죠. 일단 받는 나중에- 셈이 되는 거죠. 세금이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간단하죠. 웬만하면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깨게 되면 뭐 페널티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추천드리는데 다만 이제 하지 마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중소기업 취업하신 분들 중에 5년 동안 소득세 공제 면제 혜택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90%까지. 네. 그런 분들은 소득세를 안 내니까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만 받으셔도 이미 연말정산 받을 혜택이 없으니까 예. 그런 분들만큼은 연금저축은 나중에 가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이거는 포함입니다. 근로자와 그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업소득 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 네. 바로 노란우산 공제. 네. 어제 누군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과학기술 공제 링크를 주면서 네.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련된 과학기술인만 할 수 있죠. 네, 그쪽에 관련된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이름은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은 상품이에요. 이걸 납입하는 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소득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소득 깎아준다. 예, 네. 소득을 깎아준다라는 개념이 이게 소득공제가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이 소득에서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명, 그러니까 아이고 빼줘요. 우리는 예, 먹고 예. 사는데 필요한 거 빼주고. 공제 빼죠. 공제 이런 식으로 소득을 줄여주는 건데 이걸 안 가입하면 벌었다 쳐주는 금액. 그렇죠. 안 벌었다 쳐주는 거. 아하. 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걸 가입하면 소득을 안 벌었다 쳐주는 거죠.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두고 쭉쭉쭉 해서 곱하기 세율 한 다음에 나온 금액 이 세금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고 그렇죠. 얘는 소득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해주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좋은데 같지가 않죠.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꽤 큽니다. 소득공제 한도나 금액 자체가 이건 100%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개인이나 법인 대표도 되는데 아까 사업소득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만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도 깎아줍니다. 해당되시나요, 대표님? 7천 이하. 해당이 되시면 넘는단 말이야? 넘어요? 받는 게 없어요 얼마.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됩니다. 네.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면 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4천만 원 이하까지는 법인 대표도? 네, 법인 대표. 바지 사장인데도? 바지든 치마든 됩니다. 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네. 그 급여가 4천만 원 이하거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네. 소득공제를 100%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냐?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약 한 45만 원 정도 되면은 50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 500만 원어치는 안 벌었다고 생각해 준다. 그렇죠.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그 뒤에다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넣는 게 일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그냥 넣고 싶을 때 넣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게 아니라 마치 보험처럼 매달 금액을 꾸준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좀 유연합니다. 네. 대신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예요. 100만 원까지는 넣을 수 있는 거네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가입해가지고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야, 이게 이런 거 이제 김현우 소장만 아는 동하고. 이게 월납 말고 분기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분기납을 선택하면 1, 2, 3 이럴 때 1분기 때 한 번 떼고 네. 3, 4, 5, 6 이럴 때 한 번 떼고 이런 식이에요. 3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12월에 가입을 하되 전 분기납을 할래요. 그러면 10, 11, 12 이걸 지금 내는 거죠. 그럼 300만 원까지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0만 원씩 가입하면 야 나는 다음 달부터는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금액을 유연하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가입한 지 3번을 내야 그게 돼요. 3개월치를. 근데 이거 알겠어요. 분기납하면 3번 낸 거죠. 네. 그러면 1월 달부터는 한 달에 5만 원씩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유 생기면 한 10만 원을 올리고 내리고 이게 가능해져요. 아니 노란 우세 공제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어디 금융사에 사업비 주지 말고 극관심이야. 그런 느낌인데. 에이, 뭐 저것도 안 만드시면서 ISA도 안 만들었죠. 만들 거예요. 12월 가기 전에. 그러면 네. 연금저축이나 IRP가 700만 원이 한도고 네. 이거는 노란우산 공제는 한도가 5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요? 예. 네, 4천만 원 이하까지는 500만 원이고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4천에서 1억 원 이하는 요때 구간에 300만 원이 좀 추가되고 그 그냥 다음에 개인은 예, 그렇죠. 1억 초과 요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1억 초과 헷갈리니까 1억 예. 초과는 200만 원. 그래서 최대로 하게 되면 500, 300, 200 더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얘가 좀 유리하죠. 저 개인은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네.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개인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자영업자. 그런데 개인. 법인 대표는 셀러리맨이니까 연말정산도 하고 네. 법인 대표니까 노란우산 공제도 받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법인 대표라고 해도 우리가 법인 대표가 아닌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예. 아까 예를 들어 막 기자님.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 두 가지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투잡을 했다. 음. 라든가 다른 소득이 어쨌든 생겼다. 어디 방송 출연해가지고 뭐 사업소득으로 3.3% 띄고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네. 5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짜불짜불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해가지고 얼마 했더니 뭐 1년에 한 500 벌었네? 이거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붙네? 요거 가입해서 500만 원 내면 그거 안 번 걸로 쳐준다는 겁니다. 둘 다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둘 다 되죠. 요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자영업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더라도 음.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복리로 주는데 지금 이율이 분기마다 바뀌는데 2.2%예요. 노란우산 공제. 예. 연 복리 2.2% 세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은행 적금률보다는 높고요. 높고 그다음에 저축보험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보험사 상품은 사업비를 띄잖아요. 예. 이거는 안 띄어요. 노란우산은 언제 그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요? 네. 비 안 와도 즉 이게 보통 이제 법인이 망하면 네. 이제 그럴 때 자영업 망하면 주려고 만드는 맞습니다. 건데 이게 여기 댓글에 보니까 폐업할 때까지 해지 못함.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토해냄이잖아. 아무 네. 때나 할 수 있는데 토해내요. 문제는. 아. 비가 오면 우산을 접으면 비 맞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납입한 금액은 아니 소득공제 받았던 거. 받았던 걸 토해내. 토해내야죠. 받았던 거 토해낸다. 토해내고 이율도 주기든 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받았던 거 토해내는 거니까 사실은 크게 억울해할 거는 아니 없어요. 근데 그 해지는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 페널티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60세 이상이 되거나 혹은 폐업을 하거나. 폐업하면 해지할 수 있고. 안 기자는 60대 넘으면 되겠네. 아니죠. 폐업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가 백브리핑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 아이템을 안 들고 왔죠. 네. 그러니까 안 기자는 60세 넘어야 되는 60세 거예요. 그죠? 넘어서. 아니죠. 그럼요. 자, 보세요. 네. 폐업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옷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인 따로 만들었어. 예를 들면. 그렇죠.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죠. 페이퍼 전자상거래 할 컴퍼니. 거야.
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떡볶이집 하는데 네. 전자상거래로 해가지고 떡볶이 팔고 싶어.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자 하나 더 내자. 그걸 내는 건 쉽잖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내시면 네. 되고 예. 만들어요.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요. 개인 사업자를 지금 법인 대표시지만 개인 사업자 하나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가입을 할 때 뭘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네, 네, 근데 네.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A, B, C, D, E 사업장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뭘 골라서 낼지는 어떤 걸 먼저 폐업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유불리는. 그래서 가입할 때 냈던 그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면 되니까 네. 안 기자처럼 이런 백브리핑 이런 회사 폐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 큰 회사인데. 하나 가입하려면 아, 회사 하나 또 차려라.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법인 글쎄요. 만드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법인 말고요. 개인 사업자. 개인 그냥 네. 사업자 개인 등록증만 사업자. 받는 걸로. 네. 이분은 샐러리맨인데요. Why not? 와이나? 샐러리맨이면 네. 노란우산 공제할 때 그게 안 되지 않느냐? 네. 자, 요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납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사업소득을 딱 받고 그냥 거기서 까주는 거예요. 법인 대표면 법인 대표라도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이 없죠. 근로소득. 그 근로소득 법인 대표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네. 소득공제 받기 근로소득 위한 해주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주체는 그 법인 대표인 아니라. 법인이 아니라도 네. 괜히 내가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 하나를 내도 네. 나는 법인 대표이기만 하면 네. 얘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제가 아까 부제 말씀드렸죠. 연말정산으로 2% 환하게 하기. 야, 이거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이건 정의롭지 않지. 허점이 있군요. 정의롭지 않지. 허점입니다. 허점. 허점이 있군요. 허점이에요. 이게 법인 대표도 되는 이유가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만드는 사업자도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법인이라고 해봐야 알량한 그 사실상 개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지, 작은 그렇지. 법인의 경우엔 그러니까 7천만 원. 그 법인 대표는 그냥 자영업자로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인 자영업자나 그 조만한 법인 대표나 해줘라 그냥. 그렇지. 그런 취지지. 이런 컨셉인 거라서 법인 대표를 해주는 건데 네. 삼성전자 안승찬 대표이사가 예를 들면 연봉이 근데 7천 이하여야 됩니다. 7천 이하는 삼성전자는 안 되나? 네, 삼성전자는 안 되고요. 그럼 백브리핑 안승찬 대표이사가 네. 백브리핑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네. 소득공제를 노란우산 공제로 받고 네. 개인 사업자를 하나 내서. 그리고 개인 사업 쭉 납입을 하고 있다가 납입하고 있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 깨고 싶은데 이 혜택 토해내기 싫어.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냈다가 에라 이걸 버린다고요. 그러면 모른다 정부는. 네. 화나죠. 화나죠. 근데 야 이건 진짜 디테일이네. 진짜 디테일이야. 구멍입니다. 아무래도 창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구멍을 솔직히. 가져와서 근데. 막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네. 구멍도 있지롱, 저런 구멍도 있지롱. 아하. 얘기해드리는데 구멍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구멍이, 또 이게 있어요? 다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가입이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가입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업종이 예.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네, 노란우산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주점업이라든가 기타 업종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아마 예상은 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유흥, 늘 우리 유흥. 재난지원금 이것도 안 돼. 네, 그럼. 네, 네. 유흥업. 일반 유흥 주점업, 네, 뭐 무도 주점업 안 되고. 유흥 주점업 이런 거 단란 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용이 안 돼, 안 돼, 안마업 안 된다고 해놨어요. 네.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뭐 그냥 저 인터넷 쇼핑몰 하나 할 거예요. 개인 사업자 돼. 노란우산 공제 그걸로 가입해. 그럼 그다음에 된다. 이거 공제 받아. 그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유흥업으로 내고 소득은 거기서 나왔어요. 상관없이. 그런데 유흥업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 안 돼서 안 돼.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노란우산 공제로 가입한 후에 네. 인터넷 쇼핑몰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네. 가입 대상이 아닌 유흥업에서 소득이 나왔더라도 그 소득을 공제해 준다 노란우산으로. 그렇습니다. 에이 진짜 이러면 안 돼. 웃긴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게 돼요. 와. 그게 돼요. 와.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걸 굳이 걸러내질 않았던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랴.
설마 이렇게 하랴. 그걸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거나 노란우산 네. 공지에 문의도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런 거겠죠. 되기는 하죠라고 하는데 아하. 막을 수는 없는 지금 막고 있지는 오케이. 않은. 그러면 네. 저도 이런 질문 하나 해봅시다. 법인 대표이사인데 네. 급여는 총급여로 따지겠죠? 네. 저 여러 법인에서 뭐 3천 이렇게 받으면 아. 7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네, 된다. 예. 총급여. 총 급여가 또 어떤 구멍을 왜 다양한 꼼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야 돼. 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구멍이 있고요. 구멍이 네. 있는 반면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합리 그럼요. 네, 억울한 부분. 이건 좀 예. 이상한. 네, 억울한 게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여기서 공제를 안 해줘요. 뭐 부동산 임대는 뭐 임대소득은- 죄악인 나라니까. 네, 네. 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 공제 안 해준다. 연말정산으로 아, 2%는 좀 화나게 할 수가 있어요. 2%는 넘겠지. 화나시면 저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진 않아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네. 연간 500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 노란우산 공제를 5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납부해요? 사업소득 예.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막 장사해가지고 800만 원 벌어요. 벌었어요. 그거는 공제 대상 소득 금액 800만 원 전제죠. 네. 임대소득 없으니까. 그러면 500만 원 납부했고 500만 원 소득 공제 한도 그대로 적용받아서 네. 소득 공제 금액은 500. 결국은 800에서 500 빼서 안 본 걸로 해준다. 그런데 800에서 500을 빼는 거니까 300만 원만 번 겁니다. 저는. 아, 네. 네. 예. 그렇죠. 요거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만약에 섞여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섞여 있으면 당연히 그거 빼면 되잖아요. 빼면 자, 되죠.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1,000만 원을 벌어요.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요 왼쪽만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만 1,000만 원 벌면 네. 다른 업종은 없어서 2,000만 원은 소득공제 임대소- 500을 넣어도 이거 안 돼요. 공제 네. 금액이 없어요. 네. 근데 오른쪽 타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는 경우 네. 총 1,000만 원. 소득은 1,000만 원, 부동산으로 타업종 1,000만 원. 임대 200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소득 금액이 800이잖아요. 네. 소득 공제하는데도 500인데 그럼 빼가지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소득 공제 금액 최대 500이 아니라 20%를 차감을 해요. 엥? 여기서 또 차감을 합니다. 그 앵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자 원래는 500만 원을 소득 공제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상 금액도 8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아니라 예. 800에서 500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오른쪽에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은 1년에 월세 소득이 200만 원인 거예요. 예, 200만 그죠? 원인 거예요. 800만 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벌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원래 빼주고 그냥 800에서 500만 빼주고 800만 원만 번다고 그- 생각하고 네. 소득 공제한도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맞는데 맞는데 그렇죠. 500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400을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네. 왜? 와이 몰라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페널티구나. 안 해주는 것뿐 아니라 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러니까 얄미운 거야. 얄미운 거야. 야, 페널티가 넌 붙어요. 네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라고? 그러니까 너 이것도 깎아야 돼. 네. 이런 거네. 타업종 소득이 800 있는 분 앞에와 똑같아요. 이분은 5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는 건데 네. 그죠? 800에서 500 빼가지고 500 소득 공제를 받는 건데 네. 이분은 똑같이 그냥 800 사업소득에선 있는데 400을 받아요. 아하. 진짜 희한하네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을 안 해주는 건 그건 제가 죄인이니까라고 뭐 농담은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돼요. 뭐냐면 이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폐업할 때 내 퇴직금이 자영업자는 없으니까 그렇죠. 소상공인데. 퇴직금 그래 네, 퇴직금을 직장인은 그래도 퇴직금을 줘서 뭔가 완충이 되는데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냐 그렇다고 나라에서 줄 수는 없으니 셀프 퇴직금을 만드세요. 그렇죠. 혜택을 드릴게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갑자기 망해서 부동산 임대업이 뭐 경기가 나빠서 폐업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뭐 팔면 스스로 파는 거지. 네. 그러니까 혜택은 안 드립니다 하는 건 뭐 이해가 이해가 돼요.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그래서 안 받는다니까? 그래, 안 식당 받는- 한다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200만 원, 식당으로 8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이거 좀 세금 좀 들려보려고 500만 원어치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이거 800만 보고 깎아줘야지. 너 비켜봐.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 있잖아. 해봐. 뭐니 이거?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짜 봐야 되냐? 죄인이네. 진짜 죄인이야. 이거는 좀 이상하죠.
진짜 특이하네요. 그건. 이거는 특이하고 납득도 안 가는 건데 지금 네. 현재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이걸 알고 가입을 하셔야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으신 분은 당연히 소득공제 못 받는 하는 거고. 당연히 가입도 안 되는 네, 거고. 그렇지 가입은 돼요. 가입은 되고. 가입은 되고.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뭐 혜택 받을 것도 없는 거고. 네, 네. 없는 거고. 어허. 같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도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덜 받을 수 있다. 예. 한도에서 차감을 한다. 재밌네요. 재밌어? 부동산 임대업 재밌다고? 없어서. 없어.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저도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진짜 이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럼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해요. 진짜 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요. 예, 뭐. 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좀 과하게 버는 것 같으면 세율을 올리면 된다니까.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리고 해요. 이게 다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예.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요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게 2019년 저거부터잖아요. 2020년부터 과세본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2019년 1월 1일 전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해줘요. 2019년 이전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까지는 그때까지는 집값이 좀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를 하질 않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과세로 들어오면서 예외를 없애면서 그럼 노란우산 공제를 그 전에 가입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여전히 그 공제 통장에서 넣는 돈은 또 됩니까? 됩니다. 이걸 소급 적용하진 않아요. 소급 적용하면 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소급 적용하진 않고 그 전부터 쭉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납입 금액을 늘리나 줄이나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깨거나 혹은 신규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네. 부동산 임대소득을 안 해준다. 아하. 안 해준다. 그래 2019년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는 건 잘못이지. 잘못이네. 잘못이야. 알겠어요. 예, 좀 이상한 부분이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이게 가입이 돼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도 저는 뭐 노후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요즘 그런 분들 요즘 뭐 긱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제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플랫폼 노동자분들 네. 어디에 취업하시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그런 분들도 이게 가입이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뭘 말씀드리냐? 그냥 프리랜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라. 사업자 등록증 내라. 왜냐 프리랜서는 폐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60세 이후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 중간에 깨면 아까 그 페널티를 가져가요. 여지껏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후 폐업 이렇게 되면 2.2%가 아니라 여기에 0.3%포인트를 얹어서 2.5%로 계산을 해줘요. 다 전체 구간을. 60세 넘어서 이후에 하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아니요. 폐업하거나 60세 이상이 되면. 아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깨면 2.2%인 거고 네. 물론 이제 구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조기에 깨면 그만큼 다 안 주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만기라고 그냥 편의상 부를게요. 예. 폐업 혹은 60세 이상이고 예. 이렇게 만기가 돼서 깨게 되면 2.2가 아니라 0.3%포인트를 얹어서 2.5로 2.5로 적용을 해주는 줘요. 거예요. 전체 기간을. 좋네. 네, 예. 좋죠.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중간에 필요하다. 그럼 깨게 되면 토해내야 되고 2.2로 적용받고 이러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그냥 폐업을 하면 되는구나. 폐업을 하면 아, 2.5. 그게 만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2.5. 아, 무조건 사업자 신고서를 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네.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꼼수인데 네. 지금 사업을 뭘 하든 무슨 대표의 법인의 대표회사든 관계없이 무조건 노란우산 공제 신청을 하러 갈 때는 그날 급하게 만든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그냥 같이 첨부한다. 이걸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할 겁니까라고 반드시 그런다. 그래야 예약할 때도 그냥 쓸모없는 이걸 그냥 버리면 되니까. 폐업하면 그렇죠. 되니까. 아하. 화나시죠? 화나시나? 아하. 폐업을 하면 그래 맞아. 이게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생각하고 만기금 그 시점을 그거 주는 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할 애를 하나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쵸.
그거 실제로 60세까지 가면 그냥 그때 받으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폐업하면 되고. 중간에 폐업하면 부담 돼요. 없이. 예. 혹시나 진짜로 영업하던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 그래서 이걸로 가입을 해놨다. 예를 들어 김현우 빵집 해가지고 하다가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가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정상 이자가 불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이체를 걸어놨기 때문에 계속 납입은 되는데 네.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요. 이게 폐업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2.2% 이자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져요. 예. 예.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제가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이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A라는 다른 거 기존에 하던 진짜 사업. 그렇죠. 진짜 사업 두 개가 만약에 진짜 사업인데 하나가 망했으면 네. 원래 이율도 떨어지고 이건 깨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지만 아니요 저 이거 B 사업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길래요 하면 이것도 살려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안전장치도 있어서 예. 나 완전 근데 완전 어떡하냐 내 이거 얘기 같아. 그냥 구멍이긴 구멍인데 네. 잡아낼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세무조사팀이 뜰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고. 애매해요.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으면 네. 저희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할 텐데 이미 어떻게 해버린 걸? 그래요? 뭐 편집이라도 날려버릴까? 생방송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하여튼 그런 구멍도 있구나. 그렇죠. 이 꼼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거. 노란우산 공제, IRP, 연금저축 꽉 안 채워주신 분 중에 네. 제가 보기에 40세 이상의 네.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거 하는 게 좋겠네요. 노란우산 공제요? 아니요. IRP? 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도 네네. 그러니까 좀 연봉 많고 은퇴를 얼마 앞둔 분일수록 유리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가 더 좋은지 계산이 안 서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유리한 거 일단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1,200에서 4,000만 원 사이에는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 공제, 공제 혜택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는 뭘 가입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예. 4천만 원을 내가 초과한다 그러면 노란우산 공제가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하셔라. 아하. 알겠습니다. 화나네 진짜. 좀 그렇긴 하나. 네. 그렇다는데 뭐. 이 어느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왜요? 정부 얘기를 이거는 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겁니까? 박근혜 아니, 정부가 만든 되게 겁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생긴 거 아닙니다. 네, 이 오래됐대요.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 옛날에 됐어요. 오래됐대요. 이명박 때인가? 뭐 아주 최소한 2015년 이전이니까 되게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됐어요. 딴 것도 그럼 12월에 또 해야 될 거. 요번 일단 연말정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연말정산에 요번에 달라진 거. 예. 달라지는 점. 예. 올해까지는 우리가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지고 뭐 클릭해가지고 회사에 그거 띄워서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없어집니다. 어차피 국세청에 있는 자료 내가 클릭해가지고 회사에 내는 거 네.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주는 걸로. 그걸 진짜 왜 안 했어? 나도 진짜 야 그동안 이거 하면서 길들여졌죠. 나는 영혼이 없어 하면서 어차피 확인도 안 돼. 거기 나온 대로 할 건데 이걸 왜 나보고 누르라는 거지? 지금 근데 저는 이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보면 매년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조금씩이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뭐가 좋아졌냐면 안경 구입비와 뭐 산후조리원 비용 이게 올라와요.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와요. 네. 예전에 뭐 이게 영수증 내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내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안경 구입이 시력 교정용 안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글라스를 샀느냐 네. 뭐 다 구분 안 된다. 안경점에서 그걸 구분해서 올려줬으면 네. 이건 시력 교정용이니까 이건 올려드려야지. 이분은 시력 도수 없는 선글라스니까 빼야지. 뭐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시력 교정용 공제되는 것만 의료비로 공제되는 것만 올라올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쫙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면 내가 선글라스도 사고 뭐 컨택트 렌즈도 사고 뭐 도수 있는 안경도 사고 다 그런 사. 분들이 다 올라오면 이건 네.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걸러야 됩니다. 모른다면서요. 아니 본인이 들어가서 걸러야죠. 이제 안경 구입비가 뭐 이렇게 많이 잡혔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실한 네, 납세자, 성실하게. 성실한 납세자의 정신으로. 그렇죠. 대부분 아마 근데 시력 교정용만 안경점에서 올려주셨을 텐데 그런 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괜히 피해보지 마셔라. 그거를 그냥 선글라스도 올려준다고 안경점이 손해 볼 일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왜 굳이 가리고 안 하겠어요? 손님 좋은 게 나도 좋은 거지. 그렇지. 결국 나라 돈 나눠 먹는 건데. 그러네요. 어쨌든 네. 성실한 납세자라면
성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성실한 납세자라면 그래야 되고. 네. 다만 요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바뀐 그 제도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 개인 정보니까. 내가 신청한 사람만 그냥 내가 클릭 안 눌러도 자동으로 갈 수 네네. 있다.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아마 신청서를 접수를 할 거고 회사별로.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홈택스 들어가서 개인 동의를 해야 돼요. 신청과 동의를 한 번은 하면 들어가야 돼요. 네, 한 번은 들어가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난 이거 빼고 싶다. 이거는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다. 이런 것들은 거기서 클릭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전에 걸러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건 한 이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세청이 아니요, 알아서 아니요. 매년? 그럼 어차피 한 번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클릭 해가지고 내가 떼가지고 내고 이건 좀 줄였잖아요. 클릭만 말고 정보동의 클릭 이것만 하면 된다. 그거는 해주셔야 된다. 그것도 해주시면 돼요. 뭐 큰 개선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안 내고 싶은 그런 자료 그런 있죠.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기자는 삶을 좀 그 모범적으로 네. 평탄하게 살아와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으나 뭐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 이렇게 내는데 그래. 무슨 항문외과 이래가지고 얘 치질 수술 받았구나. 뭐야 2달에 한 번씩 받네? 이런 거 얼마나 창피하게. 얘를 적절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얘기 하실까봐. 그럼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있고. 중에 뭐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그렇지 것들.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럴 예를 수도 들면 있겠네. 뭐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시 뭐 입양을 했을 수도 있고 등등 그래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있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어디 저 철없는 김 대리가 예를 들면 그 다음 해 뭐 회사에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유 김 부장님 이게 이번에 입양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럼 있어서 싫을 수 뭐 있겠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뭐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신용카드 같은 거 띡띡하면 보통은 이제 또 뭐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이걸로 그냥 생활비 쓰세요 하고 신용카드 드리는 케이스 있는데 클릭하다 보면 그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딱 볼 수 있잖아요. 보고 이 친구는 뭐 제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연봉 올려달라고 해놓고 뭐 1년에 쓰는 게 뭐 이러면 이건 뭐 해명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뺄 수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투잡 이런 것도 걸리나요? 다? 예를 들면 네. 내가 이제 낮에 일하고 네. 밤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라이더 같은 걸 했어요. 네. 저녁 때. 그러면 연말정산 때 그런 거 안 걸려. 예, 그거는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건 걸릴 일은 네, 없으니까. 연말정산할 때 걸릴 일은 없고. 투잡은 언제 걸리냐면요. 네. 그러니까 양승찬 기자가 삶을 평탄하게 살아온 거야. 투잡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투잡은 왜 걸리냐면 네. 그 월급이 서로 많으면 네. 걸립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국민연금이 상한이 있을 거예요. 약 500만 원쯤은 그 되는데 정도쯤. 그러니까 500만 원 버는 분이나 5천만 원을 월급으로 버는 분이나 국민연금은 똑같이 내요. 네. 네. 최대 상한선. 예를 들어 뭐 50 해가지고 내가 50 회사가 50 이렇게. 네. 그렇게 네. 네. 즉 월급이. 어. 그러니까 투잡을 하되 500만 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상한이라면 이쪽에서 300만 원, 이쪽에서는 200만 원 벌면 괜찮아. 그런데 이쪽에서 300만 원, 이쪽에서 400만 원을 벌면 합치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 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300만 원을 떼면 30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떼서 국민연금 공단 30만 올라가고 원 낼 거고. 이쪽에서 400만 원을 떼면 400만 40만 원에 원 대한 낼 국민연금을 그래서 공단을 또 올리면 또 국민연금 그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냈네. 비리비리비리 얘는 왜 700만 원이나 떼냐? 이거 전산 오리다. 둘 중에 알아서 둘이 정산 다시 해. 아, 그거 이렇게 내려보내. 내린다고요. 얘는 그러면 너무 많이 냈다고. 그렇지. 니네 회사로 왜 오는구나. 500만 원까지만 떼야 되는 애를 왜 700만 원 뗐느냐라고 아하. 양쪽 회사에 일러요. 딱 걸리네 그럼. 그 개인적으로 야 너 좀 이상하다. 투잡하니? 너 조절 좀 해. 이러면 되는 걸 기계적으로 일러. 네. 일러. 그럼 이 회사에서도 김대리 일로 와봐라. 너 우리 회사에선 300만 원만 버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너 어디서 400만 원 번다고 지금 연락 왔는데? 나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는 국민연금의 반을 내주고 반을 회사가 내주는데 그게 딴 데서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합산해서 500만 원이 넘어가면 걸리는구나. 네. 그렇죠. 그거보다 낮으면 안 걸리고. 그렇죠. 한 회사에서는 1억을 벌어도 어차피 그만큼만 그렇지. 내니까. 500만 원까지만 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괜찮은데. 500만 원인 걸로 넘어가는 거 관계없는데 양쪽 회사에서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벌면 양쪽 회사에서 자체는 관계없으나 눈치 없이 각각 올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500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 사연을 물어보지도 않고 양쪽 회사 사장님한테 이르니까 투자 못하죠.
뭘 그런 걸 일러? 알려주는 거죠. 열심히 살려고 한 건데. 오리고 나서 열심히 많이 살려고 한 냈으니까 건데. 알려주고 돌려주겠다는 건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잡을 하실 때는 네. 합쳐서 500만 원 안 되게 하든가 안 되게 하든가. 어느 한쪽에 가서는 어, 저는 4대 보험 안 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든가. 그것도 불법이긴 하죠. 그러네요. 그러나 그렇죠. 가명을 써 가명. 그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걸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작년부터 그랬죠. 의료비 네. 실손보험 받으면 이거 의료비 공제 못 받는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암에 걸려서 병원비를 한 2천만 원 썼는데 네. 그럼 저는 의료비 2천만 원 썼습니다라고 의료비 세액 공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청구를 할 텐데 그거를 보험사에 청구해가지고 2천만 원을 실손 의료비로 다 돌려받았어. 100%짜리 실손이라. 그럼 저는 사실 의료비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 돌려받은 거는 네. 의료비 대상이 안. 그러니까 내가 썼다고 해서 공제도 받고 네. 또 보험회사에서 또 실손보험료를 받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도 안 해준다. 안 쓴 걸로 친다. 네, 안 쓴 걸로 친다가 컨셉인데 여기에도 구멍이 있어요. 아, 또? 네 이놈들 진짜 이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보험 청구를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어떻게 돼요. 돼 있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돼 우리가 있는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네. 이번 올해에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썼으면 네. 올해 꼭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신용카드로 그걸 다 긁어서 의료비를 냈어도 냈고. 네, 연말정산할 땐 그럼 적용받겠죠. 네. 올해 만약에 12월 1일에 그렇게 썼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 뭐 3년 후까지 한 3년 내로만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돌려받을 수 그럼 있어요. 그때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때 돌려받게 되면 그럼 네.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뭐 그런 병원비를 썼어요. 네. 근데 올해 받았다. 그러면 작년에 연말정산 한 거를 수정신고를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겠죠. 원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 잘못 신고했어요. 그럼 네. 수정신고를 하면 뭐가 붙게 되냐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죠. 너 잘못 신고했으니까. 그럼 너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거 보험금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예외를 든 게 뭐냐면 작년에 발생한 의료비 올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럼 그걸 확정되는 이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신고 그때까지만 하면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뭔가 네. 가산세를 토해내지는 않는데 예.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이거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쓴 거, 올해 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냐?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을 김현우에게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보험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이게 언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지급했습니다. 2021년에 얼마를 지급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의료비로 2천만 원을 썼어요. 올해는 다행히 병이 싹 나가지고 병원 안 갔네. 그런데 올해 병원 보험금을 받았어요.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건 야 너는 보험금은 받았네. 끝.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의료비를 안 쓴 해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다. 아 그러니까 네. 내가 그 해에 받지 마시고 그 해 받지 말고 네. 3년 내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네, 아무 때나 봐서 12월 말쯤 내가 올해 가가지고. 병원비 많이 썼어. 그래서 그걸로 연말정산을 충분히 받아. 네. 연말정산 혜택 받아. 그 실손보험은 그 다음에 다음에 봤을 때 12월쯤 가면 이제 올해 내 의료비 올해 안 썼네. 하나도 없네. 어차피 뭐 받을 것도 받을 거 없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때- 기계적으로 올해 지출한 의료비, 올해 받은 보험금 그거를 매칭해서 빼. 네. 그냥 금액만 금액만 빼.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신청을 하면 고민을 하는데 네. 아무것도 내 쓰는 게 병원비 안 없으니까. 갔어. 안 갔어. 그거 그리고 보험금만 받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네? 얘는 왜 받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그럼 근데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의료비가 요만큼만 나왔는데 있죠. 제가 재작년에 큰 수술을 해서 네. 의료비를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보험금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여기에 대한 의료비는 못 받는 아닌데 거죠. 그걸 구별 못 못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그렇죠. 국세청 구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분산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건건이 그 유불리를 개인이 따져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골 때린다. 되냐면 이거 골 때린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그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 양식 자체에 어. 언제 발생한 의료비고 언제 지급됐습니다라는 것만 쓰면 돼요. 근데 지급 양식은 그게 없고 지급 일자만 써 있어요. 지급 보험회사에서. 일자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도 그 양식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 확인할 모르는 수가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네. 네. 왜냐하면 그냥 보험금 얼마 줬는지 올해 보험금 얼마 줬는지 내놔봐. 보험사는 알겠습니다. 이게 써. 뭐 3년 전에 발생한 의료비든 작년에 발생한 의료비든 그건 안 물어봤으니까. 야 왜 안 알려줬어? 안 물어봤잖아요. 그거죠. 그걸 이제 그 양식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하여튼 편법은 간단하네요. 편법은 내가 실손보험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올해 아팠어. 네. 그럼 실손보험을 바로 실손보험 청구하지 말고 그걸 의료비로 먼저 다 그냥 내 공제를 돈으로 다 쓴 받아. 다음에 공제를 다 받아. 네. 그 다음에 또 의료비를 썼으면 또 실손보험하면 까이니까 어차피. 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도 아픈 게 없어. 안 별로 아픈 해. 별로 안 아팠어. 네. 그럼 그때 청구해.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이 이 돈은 뭐지? 하고 잘 모른다. 네. 그래서 그냥 안 토해내도 된다. 안 토해놔도 된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좀- 그 양식만 바꾸면 됩니다. 그 양식만 바꾸면 보험사에 돼요. 야 니들이 제출한 자료에 이게 돈이 언제적이고 이게 국세청도 헷갈리는 거죠. 그 왜냐하면 몰랐던 갑자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의료비인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항상 뭐가 이렇게 의료비 쓰고 받으면 예를 들면 실의료비 중에 이만큼 보험금 받았고 남은 개인이 쓴 돈 이만큼이구나. 네. 혹은 다 보험금을 받았구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내가 100을 썼으면 90만 받든지 50만 받든지 아니 100을 받든지. 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안 썼는데 그냥 돈이 100만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럼 뭐지?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모르겠다. 또 세무조사를 들어간다? 또 말이 안 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지. 그거 몇만 원, 얼마 몇천 원 한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네. 어쩔 그냥 말 수 그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그걸 보험회사한테 다 일일이 넣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행정 처리가 거의 1년에 수십 번 오는 거를 국세청에 보낼 때도 전산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쓴 의료비입니다라를 보내는 게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거 방구는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서 이건 제가 그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를 모르고 실손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비는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는구나라는 걸 알고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야 저런 편법이 있었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분들이 나쁜 행동을 한 건데 오히려 득은 그분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렇죠. 그분들이 범법은 아니잖아요. 그래, 또. 이런 게 난 제일 나빠. 하려면 다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누구는 대부분 성실하게 하는데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분이 피해를 받고 이 부분에선 알고 편법을 쓰시는 분이 피해를 안 받고 그러네요. 저 몰랐던 사람들 개빡침 좀 빡치죠. 맞아요. 빡칠 수밖에 그래. 없죠. 그러네. 그런 게 좀 그러네. 저도 네. 3년쯤 전에 이제 딸아이가 좀 아파서 예.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 네. 다행히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건 어차피 실손보험으로 받을 거니까 네.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회사랑 싸워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받을 걸로 계산하고 빼고 연말정산에 의료비 적게 쓴 걸로 해서 냈죠. 근데 괜히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괜히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경정 청구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게 2018년에 청구한 거면 그때는 법이 바뀌기 전이라 2018년까지는 통치지 않습니다. 야. 역시 진짜 김현우 천재까지 나왔네요. 지금. 근데 연말정산 그 컨셉은 어때요? 예를 들면 네. 이 실손보험은 내가 가입해서 내가 내 의료비 받은 거니까 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이거는 쓴 걸로 좀 해주라. 그런 것도 옛날에 컨셉이 그거였잖아요. 옛날에 이런 제도가 없었던 이유가 그 내가 사적으로 돈 내서 그렇죠. 보험금 받은 건데 그걸 그래. 왜 국세청이 네가 관여하냐? 그래서 야, 그 보험료 낼 때 보험료 공제해 줬잖아. 개인 보험료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잖아. 보험료 또 해줬잖아. 예, 예. 보험료 낸 거는 그래 네가 낸 거 그래서 혜택 줬잖아. 하면은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보험료로 공제 안 받는 경우도 있죠. 많죠. 보험이나 왜냐면 자동차 보험으로 공제 받고 나는 네. 그럼 이 실손보험은 내 주머니에만 넣고 너 모르는 걸로 할래. 모르는 걸로 할래도 아니고 그냥 한도가 100만 원까지니까 자동차 보험 하나 가입하면 한 50 잡아먹고 암보험 같은 거 한 2, 3만 원 있으면 1년에 50 합치면 100이 넘치거든요. 굳이 실손보험까지 뭘 짜잘짜잘한 거 그걸 내냐.
그리고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 공제가 안 됩니다. 글쎄요. 네. 네. 뭐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국민들이 전 국민의 몇 %나 되겠어요? 한 1.7% 되겠지. 그러면 안 되죠. 그 1.7%라도 잘못한 건 잘못된 거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뭐온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다? 아니 아까 댓글에 반에게 이프로님 머리 성공했네. 누가 쥐어뜯었냐고. 반내기 성공했네. 자, 반내기. 그런 일도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뭐 몇 명 되겠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난 이런 그런 거 난 이거 진짜 과장을 해? 나쁜 방송 같아.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머릿속 한쪽으로는 와 진짜 잘못됐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안 그래, 되겠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만들잖아. 네. 되게 치밀하고 갖고 우리나라의 국세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야, 와. 제가 보기에는 요거 예. 아, 시간 끝이 없어 안 돼. 이거 더 하면 네. 더 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뭐 한 번 더 안 해. 네. 다음번에는 예 다음에 하죠. 남는 거 좀 남은 거 있네요. 있잖아요. 보니까. 남은 거 있는데 있잖아요.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할까요? 열받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이거 나머지에서 이프로님 화나. 이프로님 화난 미션 성공. 이프로님 배고프시다. 뚜껑 열린 것 같아요. 나쁜 방송. 오늘 이런 아, 거 그러니까 막 이거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데 하면서 근데 김 하게 될 소장님 것 이거 같고 어떻게 말이야. 알았어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왜 다? 알아? 이거 왜 알죠? 본인 다 한 거 제가 아니야? 한 거는 아니고 다 해본 수법. 이유가 뭐죠? 왜 알죠? 아니 이건 다 이프로님 때문이에요. 네. 뻔한 주제를 갖고 오면 뭐 연말정산 이러시는데 그걸 뻔하게 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쓰시면 15%고요. 뭐는 30 이런 걸 갖고 올 수도 없으니 네. 뒤집어 파죠. 이렇게 구멍 어디 뭐 신기한 거 없나 파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고칠 사람은 제가 볼 때 2%밖에 없는 거죠. 꼼수 전문. 꼼수 적발 전문. 어? 진짜 나도 몰랐네.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안 식상하죠? 연말정산이지만. 아, 나 충격적이었어. 충격적이네. 아우, 전혀 안 식상해요. 전혀 안 식상해. 야, 처음 시작할 때 한 5분만 식상했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식상해. 국세청 이런 거 알까? 네. 알겠죠, 그죠? 알 거예요. 알까요? 글쎄요. 알면 고치지 않을까요? 네, 알면 고치겠죠. 근데 이게 전면정산이 엄격하게 법대로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랑 맞벌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세 명이 있다고 치죠. 네. 그 세 명을 아빠의 부양 가족으로 칠 거냐, 엄마의 부양 가족으로 칠 거냐 나눌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대개는 뭐 연봉 비슷하거나 이러면 또 네, 뭐 어느 한쪽으로 그- 몰지 않고 첫째, 둘째는 아빠 아들, 셋째는 엄마 아들, 뭐 그래서 엄마 딸 이런 인정되죠.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 네. 셋째는 엄마 딸이었어요. 네. 셋째가 아파. 아파. 병원으로 아빠가 없고 갔어. 아빠가 신용카드 왜? 주머니에는 아빠 신용카드밖에 없어. 네. 그럼 못 받지. 그럼 아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긁었어. 긁어요. 의료비는 아무 쪽이나 갈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의료비는 한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셋째 의료비도 아빠한테 몰 수도 그렇죠. 있고. 부양가족은 의료비는. 의료비만 부양가족은 저쪽에 부양가족과 놨어도? 무관하게. 네. 그 교육비 이런 건 따라가요. 의료비는 안 따라가요. 이런 게 복잡해요. 디테일이네 역시. 그거 왜 알지? 어떻게 알아? 왜 알지? 그런 저거? 거 알아.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궁금하잖아요. 왜 알지? 궁금하니까 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병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원이야. 네. 자, 그 막내가 아빠 손잡고 학원에 갔다가 네. 아빠 나 저 학원 뭐 해줘. 네. 학원비가 공제되나? 학원비는 안 된다. 안 돼. 학원비는 따라간다.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 학원비는 공제가 됩니다. 유치원비. 네. 뭐 유치원비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태권도 그럼 뭐 이런 거. 막내 유치원비는 아빠가 긁으면 안 되네요. 그런 아빠가 부양가족은 긁어도 부양가족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엄마가 긁은 걸로 해줘요? 네, 네. 그럼 아빠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되는 네. 거고. 원래 교육비는 빠져요. 교육비 다? 따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따로 해주는 거죠. 그 별도니까요, 별도. 근데 아빠도 신용카드 긁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고. 그냥 신용카드 소득 공제만 되는 거고, 이 교육비는 애한테 얘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에 따라가는 거고 네. 교육비는 알겠어요. 그 신용카드 애를, 긁은 건 그 본인 애를 명의 누구하려고 아빠 거 하는 따라가는 거고.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 하는 게 쉽지 않아, 그죠? 클릭만 하잖아요. 맨날 모르겠어요. 클릭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낼 것만 잘 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저는 뭐 가산세도 낸 적 있어요. 엄청 많이 잘못 냈다고. 잘못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많이 버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냥 바로 냈죠 가산세도. 아, 이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왜 이걸 아는지를 따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해, 좀 수상해. 고맙긴 한데 이상해. 수상해. 뭐가 이상해? 일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